자, 최근 빈예서양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폭등하고 있다. 제가 꾸준히 영상을 다루고 있는 이 영향력이 조금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제외한 빈예서양에 대한 소식들 많은 언론 기사들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예서양의 이 모정 노래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많은 유튜브에서 다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드문드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서양의 이 불공정함에서 지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예서양 본인과 아버님과 할머님 또 팬분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서양이 빨리 더 자리를 잡고 아침마당 방송도 성공적으로 팬미팅도 성공적으로 첫 단독 콘서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예서양이 팬미팅 이후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팬미팅 이후 전국 콘서트를 한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제가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미스트롯3 오유진 합동 무대에 오른다. 맞습니다. 이건 바로 갈라쇼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갈라쇼 때와 미스터롯도 시청률이 사실 생각보다 저조하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드린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미스트롯3 뿐만이 아니라 TV조선의 스피노프 예능방송은 시청률 자체가 높다, 파급력이 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노프 방송의 특성상 팬덤 분들 위주의 시청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예서양이 부당하게 출연하지 못했다. 물론 아쉽고 속상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라는 말도 있다. 예서양이 차라리 이런 불공정함을 떠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도 굉장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TV조선과 자꾸 척을 두면 되냐. 절대 척을 두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 원픽 가수라고 하는 임영웅이란 가수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탑6 멤버들도 비슷한 부당 대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빨리 TV조선을 떠나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TV조선하고 척지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곤 했었는데요. 사실 결론은 어떻습니까? TV조선 떠나고 나서 잘 안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서양 역시 정말 대박이 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엔 이 불공정함과 방송사의 어설픈 준비성에 희생됐을 뿐이다. 예서양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방송사가 잘해주는데 저나 팬덤이 누가 나서서 그런 비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 기사를 보세요. 미성년자 오디션의 진출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여전히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많다. 자, 미스트롯과 현역가왕이 두 프로그램 모두 10대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빈예서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내려보면 정동원 군이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을 계기로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나이대가 대폭 낮아졌다. 물론 10대들도 트로트 장르에 관심을 보이며 가능성을 키운다라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어린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치열한 경쟁과 주목을 받은 이후 시작되는 활발한 활동이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서양이 최근 미스트롯3 전국 투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10대들이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 방송사의 과정 중에 미숙함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스텝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요, 촬영장을 갔더니 담당 PD가 이 어린 출연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웃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로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2시간밖에 못 잔 출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에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PD가 출연자들을 딱 세워놓고, 야, 너네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다 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난방과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세트에서 촬영을 강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이 제작진의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라는 말도 몇 명씩 모아서 하고 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의 담당 PD와 현장에서의 모습들이 폭로가 터진 거예요. TV조선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자, 이에 제작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촬영 환경에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내에 미성년자 관련 법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출연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고, 또 세트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런 폭로가 왜 터졌을까요? 어떤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작진들 또한 미성년자 출연자들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고성이 오가거나 막말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는다. 다만 많은 인원을 통솔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작진 역시 일반인 출연자나 미성년자 출연자들에게 더욱 신경을 쓰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통하여 어린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법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변호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이 법령 안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 개선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그 안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석일수 제한, 학교 수업 불참 강요 및 중도 자퇴 강요 금지 내용을 비롯하여 막말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성형에 관해 강요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처럼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의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중문화예술법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강제성을 더 띄고 있다면 과연 TV조선에서 예서양이 그렇게 감기에 걸려 컨디션 난조에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엉망인 상황으로 더빙을 하고 있어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지만 예서양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관련 법령이 강력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서양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했을 뿐인데 TV조선이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쉬쉬하자, 눈치 봐야 한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막무가내적인 적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당한 비판과 올바른 공정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서양 꼭 방송사가 답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미스트롯3에서 탈락했던 진아유 씨 누구죠? 예서양과 대결해서 패배했었던 강력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아유 씨 요즘 잘 나간다고 해요. 왜일까요? 가창력이 알려지면서 행사의 여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스트롯3에 출연하고 나서 3라운드 데스매치에서 탈락했지만 뛰어난 가창력을 방송에서 선보이면서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나서도 행사 섭외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트롯 가수는요, 사실 방송 출연보다 행사가 더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현빈, 장윤정, 뭐 이런 사람들, 홍진영,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90%가 행사 비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아유 씨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빈예서 양이 날 뽑을 줄 몰랐다. 나중에 물어보니 언니를 뽑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습하면서 서로 목 상태도 챙겼다. 빈예서는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른스러워 친구 같았다. 노래도 너무 잘했다. 그 나이에 나는 절대 그렇게 못했다. 미스트롯3 준결승전 응원을 하러 현장에 갔는데 예서가 목이 잘 안 나와 힘들어했다. 그날 예서가 나에게 언니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라며 위로를 해주더라. 정말 대견하고도 의젓한 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서양이 목이 아플 때도 오히려 이 진아유 씨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진아유 씨 역시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 트롯 가수의 경우는요. 특히나 이렇게 행사로서도 너무나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서양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커버 노래 영상을 많이 올려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죠? 예서양이 최근 3월 23일 이렇게 오후 2시에 생애 첫 팬미팅 미니 콘서트 개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는 넘기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셔야 예서양에게 도움이 된다. 보면은 이렇게 예서양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있고요. 심지어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예서양의 미니 콘서트가 개최가 된다. 바로 3월 23일 팬미팅이죠. 이 팬미팅에서 예서양이 미니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겁니다. 경상대학교 GNU 컨벤션 센터 대강당 진주시 진주대로 501 참석비는 5만원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글이 하나 눈에 보입니다. 지금 보면 언제부턴가 어제부터라고 해요. 갑자기 유튜브에서도 또 일부 팬들 사이에서도 미니 콘서트로 상향 조정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기대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염려되는 건 이거라고 합니다. 보면은 미니 콘서트로 알게 되어서 이번 팬미팅이 미니 콘서트급이라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팬미팅 같은 경우는요. 팬미팅이 옳다라고 해요. 왜 미니 콘서트라고 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느냐? 팬분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팬미팅에서 부르는 몇 곡보다 좀 더 많이 준비하여 팬들에 대한 마음에 보답을 하려는 깊은 생각이 묻어 있는 건데 이 미니 콘서트급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실제 콘서트장에 화려한 조명과 음향, 무대 시설 같은 좋은 환경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오해하고 오셨다가 생각보다 대단치 못한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이 자리는 미니 콘서트급만큼의 여러 곡을 부르며 팬분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는 팬미팅 자리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예서양의 이 팬미팅 이 미니 콘서트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헛소리라는 가짜 뉴스가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빈예서를 무시한 주영훈, 장윤정 전국 10개 도시 콘서트 발표하자 경악. 뭔 소리입니까? 언제 예서양이 전국 10개 도시 콘서트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완전 가짜뉴스죠?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됐는데 자, 이 채널이 정말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입니다. 심지어 예서양뿐만이 아니라 최근 장민호 님이 방송가에서 퇴출이 됐다라는 소식부터 이 연예인 관련된 가짜뉴스를 올려서 엄청나게 조회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팬미팅도 미니 콘서트 규모겠구나. 이제
정우 콘서트도 하겠구나. 계속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물론 예서양이 정우 콘서트, 단독 콘서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한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발표가 된다면 예서양 본인과 예서양의 아버님과 너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차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하여 예서양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젠가 너무나 멋진 단독 콘서트 충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서양의 지금 최신 영상 올라온 거에 댓글을 남겼어요. 벌써 댓글이 204개입니다. 204개. 자, 하지만 지금 조회수가 아쉽습니다. 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제가 이 영상에 최상단 댓글에 남겨놓으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예서양의 이런 커버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힘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예서양의 유튜브 내에서 모정 노래처럼 수백만,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더 널리 알려져 팬덤도 막강해져 예서양도 막강해져 방송사의 갑질 횡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이거 노래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면 제가 댓글에도 남겨놨다시피 정말 한가한 시간대에 들으시면 몸이 절로 둥실거려지는 신나는 노래니까요. 꼭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서양의 저런 가짜뉴스 제가 계속해서 전달드릴까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빈예서라는 어린 소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대중적인 스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니아들, 마니아들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특정 팬분들이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도 대스타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정이라는 노래 무대 하나부터 엄청난 집중을 받던 예서양이 이제는 미스트롯이라는 TV조선이라는 방송사의 꼬리표 딱지를 떼놓고 빈예서라는 이름 한 글자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찾고 있습니다. 스타의 성장 과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특급 스타들이요. 다 이런 경로를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서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와요. 배아현이 따라간다. 정서주 미스트롯 3가 끝난 뒤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자, 미스트롯 3가 끝났지만 이 미스트롯 3에 참가했었던 가수들에 대한 관심도와 팬분들의 팬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스트롯 3 정서주 양이 참가자 트렌드지수 순위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록이에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랭키파이 미스트롯 3 참가자 순위 차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빈예서 양이 순위권 밖으로 나간 경우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주 양이 압도적인 1등을 지금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딱 진선미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밑에 위치한 빈예서라는 이름이 더 눈에 들어오고요. 그 밑에 염유리라는 참가자의 이름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염유리라고 하는 참가자 역시 당시에 탈락하면서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의 입맛대로 정말 참가자들을 뽑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던 또 하나의 참가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위에 빈예서 양이 있습니다. 자, 진선미가 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런 랭킹파이 차트에 어떤 순서로 위치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탑7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그 다음에 빈예서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탑7 안에 들어갔었던 나영, 미스김, 정슬, 자, 이런 참가자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탑10의 순위를 꼽은 건데 여기에
탑7 멤버들이 다 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대중들 그리고 나아가 팬덤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예서양의 앞날이 정말 밝을 수가 있다. 물론 다른 참가자들 역시 훌륭한 가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빈예서를 그렇게 특별히 편애하냐라고 하는데 빈예서양이 아니라 염유리 씨가 예서양만큼의 1000만 뷰 조회수를 달성하고 대국민 투표 1위를 싹쓸이 하다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저렇게 탈락했다 그러면 저는 염유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예서양이 출연하기로 했었던 갈라쇼, 미스터로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갈라쇼 9%대 시청률 높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높은 시청률이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방영한 미스터로또는 그럼 어떻냐 봐야 되겠죠?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자, 최고 시청률이 7.7%인데 자, 3월 15일 날 원래 예서양이 출연하기로 했었던 이때 40회차의 시청률 보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고작 3.9%에 불과하다. 물론 사실 이 당일날 빈예서양이 출연한다 라고 날짜가 확정됐었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미스터로또에 사실 이 갈라쇼에 나왔던 아시다시피 미스트롯3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이 출연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미스트롯도 시청률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TV조선과 함께한 트롯 오디션 참가자들의 말로가 다 이렇게 아쉬운 건 왜일까요? 유일하게 미스터트롯 시즌1 때의 탑6 멤버들만이 이 TV조선에 남아있는 동안 정말 높은 시청률을 계속 달성했지만 그들마저도 아주 막바지에 가서는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영한 겁니다. 근데 그 종영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멤버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터졌죠.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응원하고 있는 원픽 가수인 임영웅이라는 가수예요. 그리고 김희재라는 가수 역시 마지막 방송이 종영할 때 출연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되다시피 그렇게 부당 대우를 당한 것이 바로 TV조선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이 예서양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예서양에게 해가 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칼럼과 논평을 해보려고 하는 유튜버일 뿐이에요. 물론 제 의견에 동조하는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자유입니다. 제가 선동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억지 주장을 하거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TV조선을 단순 비방을 한다면 그건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 결과들을 보면 이 미스터로또 역시 미스터트롯2에 나왔었던 참가자들이 나오는 스피노프 예능 방송이잖아요.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가수들이 나와서 똑같은 무대 대결을 펼치는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스트롯3 참가자들의 스피노프 방송은 별 다를 리 있겠습니까?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미스터로또의 낮은 시청률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이 미스터로또의 미스트롯3 참가자들 역시 대거 등장하는 편이 곧 방영될 겁니다. 그때의 시청률이라고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서양을 응원하는 분들께 너무 꼭 걱정만 하진 않으셔도 된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정말 활성화시킨다면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서양의 유튜브 영상 중에 12만 회를 기록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KBS 전국노래자랑 남의 편 7월 31일 날 촬영됐던 최우수상 1등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예서양의 무대 모습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걸 지켜보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감탄하면서 예서양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역시 여수 거북선 가요제에 등장했던 예서양인데 이때 보면
MC분이 아이고 이러면서 예서양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모습을 보면 정말 여리여리하고 작잖아요. 작은 소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노래 파워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눈물을 터뜨려 버리니 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정말 천재 가수 빈예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서양을 보면서 천재다, 공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서양의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서른도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자, 보세요. 예서양의 할머니를 다룬 유튜브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빈예서 갈라쇼 미스터 로또 출연 취소당하자 아침마당 출연한 할머니 중대 발표했다. 지금 그 영상도 또 10만 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만 뷰 정도 됐는데 이거 계속 특정 영상을 올리는 특정 채널이 있어요. 아마 저런 채널 언젠가는 채널이 터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저런 처단은 유튜브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걸리지 않을 뿐 걸렸다 하면 채널이 삭제 조치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그럴듯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님이 예서양과 이번 아침마당 방송에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빈예서양이 할머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10회차 방송 때 할머님을 생각하면서 송가인 씨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큰 감격을 줬었던 예서양인데 사실 이때도 점수 판정이 좀 이해가 가진 않았죠.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예서양이 할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팩트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뭐죠? 그렇다 해서 예서양이 갈라쇼와 미스터 로또에 나가지 않았다 하여 할머님이 중대 발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저런 가짜뉴스가 TV조선 귀에 들어가면 이제는 예서양의 할머니까지 나서서 우리 방송사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서양을 응원하는 팬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이 공정함을 따지는 유튜버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과 예서양 본인과 아버님과 할머니가 TV조선 방송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저런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예서양이 방송가에 적응하는 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런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빈예서양의 할머니 성함이 김영순님이잖아요. 실제로 예전 이 KBS 노래가 좋아 방송에 등장했을 때 아버님과 함께 나왔던 모습인데 이때 본명인 할머님의 성함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요. 보니까 빈예서양은 갑자기 노래를 잘한 게 아니다. 바로 할머니인 김영순 씨 덕분이다. 이 김영순 씨는 국민 가수인 이미자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했다. 할머니 김영순은 남자는 괴로워, 사랑의 꽃밭 등의 히트곡을 낸 인기 가수였다. 70년 후반에 갑자기 결혼으로 가수 활동을 중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를 은퇴했다. 근데 정말 맞습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한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요 사진이 이 할머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묘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말 예서양의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했던 가수였고 이미자 선생님의 제자였다면 예서양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과거도 아니고 숨겨야 하는 과거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서양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과연 맞는 사실인가? 실제로 트로트 가수 김영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른 분의 이 무대 영상, 작년에 올라왔던 것들만 보일 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의 출처도
알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출처인지 이게 먼저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아는 분들은 꼭 저에게 이메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할머님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분이셨다면 제가 또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짜뉴스면 가짜뉴스가 절대 당사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넘어가야 한다. 그 와중에 이 할머님이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예서양이 출연 취소당해서 뭐 중대 발표를 했다라는 등 그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 뷰씩 나옵니다. 그들은 그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짜뉴스를 찍어낸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더 황당한 건 이런 글입니다. 보세요. 이미자님께서 남의 딸을 수양딸로 삼는다?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가짜뉴스라고 영상에 설명을 드렸음에도 제 영상을 보시지 않고 그냥 썸네일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저러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안 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빈예서양이 조용수 작곡가 첫 번째 곡을 3월 15일 날 녹음을 했고 서른도 씨가 예서양의 노래를 듣고 극찬을 했다고 한다. 야, 이거 사실이겠습니까? 이거 사실이면 예서양의 입장에서 기사가 안 나올 이유도 없고 저에게 카페 스태프분이 분명히 전달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든 100%는 없으니까. 자, 만약 있다면 꼭 관계자분이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조용수 작곡가가 예서양에게 노래를 줘서 녹음을 했고 서른도 씨가 극찬했다라는 정확한 팩트는 도저히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 이런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으니 예서양을 단순히 응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호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과 같은 열띤 응원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하고 똘똘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요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물과 공기가 스치는 소리. 바로 빈예서양의 도련님. 한국유행가 연구원장님이 이렇게 칼럼을 적으셨는데 제가 응원하고 있는 원픽 가수도 이분이 한 번씩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을 작성해 주시곤 했거든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통속적인 절창, 뜨거운 아랑과 경연 열기가 식지 않는다.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통칭 트로트 스피노프 현상이다. 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트로트라는 용어는 예초부터 아랑가로 명명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 트로트가 어떻냐. 아래로 흘러가는 각 물결과 물결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가 스칠 때 발생하는 소리를 천연스럽게 내지르는 가수가 바로 비범가객, 빈예서라고 표현하며 수기조성의 목소리를 타고났다. 극찬합니다. 2012년생인 빈예서양은 목청을 통과한 절창 여럿 중에 하나가 문현주 원곡의 도련님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자의 모정과 통하는 열창이었다. 빈예서의 목소리는 세차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물살의 수면 위를 쏴하고 스쳐 오르는 듯한 이런 소리에 바람과 물결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리와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라고 극찬을 하는데요. 소리의 결과, 향기가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예서는 목소리의 천재라고 불리워야 한다고 해요. 이에 더한 특유한 가창 스타일, 이슬안개 같은 감정이입은 타고난 재능에 더하여 갈고 닦은 옥이다. 절창 도련님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련님의 노래 모티브가 아시다시피 춘향전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자신만의 결로서 잘 표현해낸 이 빈예서양의 노래가 대단하다라고 설명합니다. 12살의 빈예서는 눈으로 울지 않고 가슴으로 울면서 노래를 한다. 이에 대중들은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눈으로 울면서 공명하고 영혼의 위안을 받는다. 빈예서는 한국 유행가 100년사의 특출한 감성 징검다리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죠? 빈예서가 열어가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천강 가객의 블루로드이다. 따라서 오늘날 풍성거리는 각각의 노력영역 목적은 등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천재와 영재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연 방식도 팀 미션을 통한 단체 진출 혹은 탈락 방식, 1대1 데스매치를 통한 탈락 배제, 중도, 하차, 패자 부활 방식과 같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각의 출연자를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절대평가는 출연 가수들을 스카우트할 기획사와도 연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군가와 경연을 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 개개인의 한 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내리면 오히려 출연 가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평가는 결국 심사위원, 마스터들을 억지 춘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시청률과 경연, 진행상의 긴장감과 집중도, 물리적인 방송시간, 선발의 편의성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개인별로 절대평가를 통한 천재성, 영재성을 발굴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부가적인 메커니즘을 보완해 나간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승화,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분도 빈예서 양의 이번 탈락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수의 천재성이라는 가치는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인 환경, 즉 가수와 조력자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세상, 즉 대중과 소통하는 길이 훤하게 뚫린다. 빈예서의 팬카페는 빛나는 예서이다. 와, 박수 쳐야 하는 칼럼이 아니겠습니까? 빈예서 양이 아니라 그 어떤 가수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칼럼을 작성해 주시는 이 유행가 연구원장님의 글이라면 많은 팬분들이 박수 치실 것 같아요. 빈예서라는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빈예서 양이 빠진 갈라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서양에 빠진 갈라쇼가 제가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말하니까 몇몇 분은 높게 나왔던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쇼 치고 나쁘지 않았다가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자릿수 때의 시청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스트롯이나 현역가왕도 과거 같은 트롯 경연 오디션의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10% 이상씩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대단한 시청률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자릿수 시청률이 대단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서양이 등장했다면 두 자릿수 시청률 가능했을 것 같아요. 요번 9%대의 이번 갈라쇼를 보면 최소한 예서양이 1%대의 시청률은 가지고 오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서만 봐도 1000만 뷰가 넘는 신화를 기록했는데 그 1000만 뷰의 100분의 1만 잡아도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분들이 시청하고 본방사수를 했다라고 가정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빈예서양이 빠진 또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미스터 로또 되겠습니다. 사실 갈라시와 미스터 로또에 다 출연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예서양이 일방적인 출연 취소 처리가 된 게 아니냐. 제가 참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분석한 내용에는 이거 일방적 출연 취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미스터 로또 과연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미스터 로또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최고 시청률이 7.8%고요. 최근 마지막 시청률은 4.2%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예서양이 앞으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커버 영상을 올리고 많은 타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낸다면 이거 TV조선에 굳이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충분히 예서양 혼자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다. 결국에는 빈예서와 이를 응원하는 빛나는 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팬덤 파워가 막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TV조선에게 잘 보인다 한들
팬덤 파워가 약한 가수는요, 갑질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서양의 팬덤이 견고해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면요, TV조선 절대로 예서양에게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부당 대우 할 수 없다. 제가 정말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아쉬운 것 하나는 이 김소연 양 역시 탑7에 올라간 뒤로 사라진 무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미스트롯3에 도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TV조선 프로그램인 사건파일 24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아마 예서양을 응원하는 분들 좀 많이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서양도 TV조선에 저런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강조드리죠.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절대 높지 못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막강하고, 지금 앞에서 제가 한국유행가연구원장님이 천재라고 예서양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이미 노래 실력과 타고난 천재성의 목소리는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유튜브 활동만 해도 충분히 타방송사에서 예서양을 데려갈 움직임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